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교시, 4교시는 이제 캘리그라피 통해서 수익하시는 분이 오셔서 그분이 강의를 해주실 거예요. 자, 2교시는 그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리뷰를 빠르게, 기억이 또 안 나오실 테니까 빠르게 하나씩 보면 이 얘기 했어요. 이제 중요한 거 4%에 집중해야 된다. 그거랑 마케팅이 어떤 건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마케팅이 아니라 광고였다. 그거. 그다음에 전략 전술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고, 이거를 설계를 하셔야 되는 거. 그 부분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마케팅 과정에는 3단계가 있다. 1단계는 사전 단계, 그다음에 진행 단계, 사후 단계 여기까지가 있는데, 사전 단계는 잠재 고객을 확보하는 거.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진행 단계. 관심 고객을 갖는 거, 그것이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는 사후 단계, 마지막 최종적으로 구매를 일으켜셔야겠죠. 그래서 그게 구매 단계, 구매 고객을 얻는 것이 사후 단계, 그리고 구매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 이것도 사후 단계에 해당을 합니다. 사전 단계에서는 목표는 잠재 고객이 자신에 대해 알고 메시지에 응답하도록 마련하는 거고요. 잠재 고객을 관심 고객으로 전환시킨다. 타겟 시장 선정했었어요. 첫 번째. 이거 실습을 꼭 하셔야 돼요. 타겟 시장을 나는 어디서 어떤 컨셉의 플랫폼으로 어디 타겟에다가 타겟을 던질 것인지, 그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틈새 시장 공략을 해야 된다. 대한민국 전체를 할 수 없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시장부터, 거기서부터 자기가 1등이 돼야 돼요. 일단 소비자들은 항상 1등을 기억하고, 브랜드가 많아야 탑 3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되도록이면 1등 전략을 취해야 된다. 배민다음이라는 책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은 데서부터 이렇게 1등을 먹어서 또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브랜딩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또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가의 영상도 짧게 보여드렸어요. 스타트업이 취해야 될 전술, 작은 기업이 취해야 될 전술. 페이스북도 처음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냥 서로 스토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그게 점차 커져서 그쪽에 하버드 대학 그 주변 대학가들을 하나씩 다 점령하고, 거기 미국을 점령하고 전 세계를 통일을 했죠. 천하 통일했어요. 얘네들은. 구글도 천하 통일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는.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천하 통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먼저 자기가 동네 짱이 되고, 동네 짱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부대를 육성하고, 부대를 육성했으면 전쟁이 나기 위해서 또 이제 키워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설계를 잘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이 또 중요한 이유는, 틈새 시장을 잡게 되면 가격이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전문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가격이 없고 높은 비용으로 마진을 많이 남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타겟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PVP 지표를 설정해야 된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개인 성취, 시장 가치, 수익성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개인 성취는 그냥 내가 이런 고객을 응대했을 때 내가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고, 얼마나 즐거울 수 있고, 이런 것들. 막 50대 남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저는 20, 30대 분들은 조금 편한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힘들어요. 약간 응대가. 그럴 때는 점수에서는 개인 성취가 좀 낮게 매겨지겠죠. 그냥 여러분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총점을 매겨보는 거예요. 시장 가치는 얼마가 될 것 같고, 수익성은 얼마가 될 것 같고, 총점을 계산했을 때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한 그 타겟 시장, 그 틈새 시장, 그곳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겠죠. 중요한 곳에다가. 두 번째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다 됐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장이 나왔어요. 이제 어디에 집중할지가. 그러면 그 시장에 침투할 무기를 만드셔야겠죠. 전쟁터에 나갔는데 칼이라도 갖고 가야지 적을 찌르든 베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기를 만드는 게 메시지예요. 여기서는 타겟 시장에 관심을 끌 수 있는 메시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실습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광고 목적이 뭔지.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나온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지, 브랜드 알리기인지 CPA DB 접수를 할 건지 명확하게 하나만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화학습은 바로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걸 꼭 해보셔야 되는데, 구글 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만드셔가지고
카피라이팅과 구글 폼을 해서 자기가 홍보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카페 같은 데다가 뭐 밴드다 어디에다가. 그래서 DB를 한번 발생을 시켜보세요. 당연히 돈은 안 나와요. 제휴 마케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DB를 얻고 직접 전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제휴 마케팅 하는데도 실력이 아마 또 사이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아 이래서 내 DB가 무효 처리구나. 이래서 내 DB가 가비지 데이터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만들 때는 USP 설정을 해야 된다. USP는 독특한 판매 제한이고 실습은 고객들이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왜 하필 여러분한테 구매를 해야 되는지 왜 나한테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이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객이 원하는 거는 아까 영상도 짧게 보여드렸어요. 0.6cm의 드릴이 아니라 0.6cm의 구멍이다. 그러니까 물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갖고 오는 효능, 혜택, 결과 그거를 카피라이팅에 담으셔야겠죠. 쓰실 때 카피라이팅이 아니라면 컨텐츠에 담으셔야 되고 영상에 담으셔야 되고 그것을 USP로 잘 설정하셔야 돼요. USP. 그러니까 스펙을 나열하지 마세요. 뭐 삼성이나 이런 거 파시는 그러니까 그런 국내 기업들은 약간 광고할 때 그런 게 많아요. 무슨 뭐 어떤 거에 대비 뭐 지금 더 빨라졌고 더 가벼워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플 같은 경우 광고 보면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우리는 뭐 삼성 갤럭시보다 뭐 더 뭐 이렇게 배터리가 오래가고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나이키도 똑같아요. 나이키 같은 것도 보면 무슨 뭐 아디다스보다 우리가 더 신축성이 한 23.5% 더 빠르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위대한 스포츠인들한테 경의를 표하고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계속 메시지로 줘요. 사람들이 그걸 계속 또 퍼다 나르죠. 이거 되게 멋있는 영상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여기 광고 매체에 도달할 때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게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지 말고. 예. 대충 하니까 결과도 대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비 지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적자. 두 번째는 데이터를 관리 안 해서 내가 내 현재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사막에 있는데 그 사막에 막 떨어졌는데 어디 뭐 한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이쪽 갔다 그러면 거기서 죽거든요. 어차피 모험이라면 그냥 한쪽만 계속 가다 보면 결국 나와요. 그게 더 짧은지 긴지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려면 현재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가 필요하다. 자,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 7가지 말씀드렸고 크게 여기서 더 뭐 나을 수도 있지만 거의 큰 편에서는 없어요. 자질구레한 것도 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7가지는 나중에 한번 염두에 두세요.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플랜 B를 세울 수 있을지 1번에 대한 플랜 B, 2번에 대한 플랜 B 이런 것들 이게 다 마련이 되면 흔들리지 않아요. 페이스북 광고를 하든 구글 애드워즈 광고를 하든 속된 말로 쫄리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게 되면 안 힘들어요. 예. 그래서 진행 단계가 두 번째였는데 관심 고객을 구매 고객으로 전환하는 단계. 여기서 고객을 사로잡아야 되는데 아까 시기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임닭이랑 여행에 미치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부터 팔려고 안 했어요. 절대로. 처음부터 뭐 닭가슴살 우리가 할인보다 더 맛있어요. 이런 얘기 안 해요. 네. 그런 얘기 안 하고 아임닭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 역량 자체가 모바일 UX UI 하던 회사다 보니까 뭘 해도 상관없었어요. 그냥 그거 기반으로 신사업을 기획하면 됐었는데 그냥 닭가슴살로 포지셔닝을 했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죠. 무료 영상을 배포를 했어요. 운동에 대한 영상, 건강에 대한 영상 이런 것들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관심 고객을 사로잡는 거예요. 여행에 미치다도 똑같아요. 기존에 20년, 30년 이상 됐던 골리앗 기업들을 단 3년 만에 다 따라잡고 전국 재패를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전혀 업의 본질이 달랐어요. 그냥 단순히 여행 정보가 아니라 여행의 느낌에 초점을 맞췄고 상품을 더 싸게 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사용자들 즐겁게 놀고 여행 갔을 때의 그 즐거운 추억과 느낌 그런 것들이 그냥 여행은 보편적으로 다 좋아하거든요. 웬만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수도 있고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아하고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다. 약간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관심 고객을 이제 육성을 해야 돼요. 이제 그게 됐으면 관심 고객을 사로잡는 거는 또 마케팅에서 또 그
용어가 있는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후킹이라든지는 얘기를 하는데, 자, 관심을 사로잡았으면 자기 플랫폼에서 이제 육성을 해야 돼요. 얘네들은 육성을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관심 있는 애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충성 고객도 아니고 약간은 반응하는데 그냥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수준. 그런 사람들이 나와 거래를 하고 싶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육성 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내 물건을 판매도 하기 전에 그거 좀 나왔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강의로 따졌을 때는 제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강의 좀 그거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런 말이 나왔을 때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육성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제 조건이, 제가 만약에 인지도가 아예 없으면 사람들이 강의를 뭐 해달라 아니면 뭐 그런 물건을 상품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구독자 빵명부터 시작하는 거고, 저도 돈의 언어 키울 때도 그렇고 페이스북 키울 때도 그렇고 어떤 플랫폼 갈 때도 당연히 모든 건 공평하게 시작해요. 24시간 공평하게 주어지고 능력도 다 똑같아요. 공부도 뭐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그 원리를 말씀드린 거고, 그 중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인지도를 쌓아가는 건데 고객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먼저 제공을 해줘야겠죠. 네, 원하는 거, 그런 것들. 그래서 내 물건을 판매도 하기 전에 사고 싶게 만드는 단계는 결국은 내 자신을 알리는 거고, 그게 브랜딩이고, 그리고 먼저 필요한 걸 줘야 돼요. 계속. 심지어 무료로 주면 더 좋고요. 무료로. 근데 제품을 무료로 주면 파산할 수 있으니까 정보를 주면 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것도. 정보는 뭐 돈 드는 게 아니에요. 정보 자체는. 정보를 없으면 구글링을 하든 자기가 공부를 하든 만들어서 주면 돼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정보를 계속 줘요. 신뢰도 쌓이고. 그래서 고객의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게 첫 번째 전술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그 관심 있어 하는 고객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또 정리하기 시작해요. 차곡차곡. 일본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게에 불이 났는데 뭐 물건을 갖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고객 명부를 갖고 간다고. 왜냐하면 고객 명부가 있으면 물건이야 뭐 어떻게든 또 할 수 있는데, 고객이 없으면 뭐 어떻게 다시 제로거든요. 다시 판매를 하려면 신뢰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데, 신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일화가 거기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요새 또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그로스 해킹이라든지 이런 얘기도 다 나오는데 본질적인 거는 결국 이거예요. 신뢰고 고객이고, 그 두 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잠재 고객을 계속 가치 있는 정보를 발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플랫폼 키우는 거는 단순해요. 뭐 무슨 각종 기법이라든지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키운다 하더라도 내실이 없어요. 내실이 없으면 또 오래 못 가서 망해요. 수익도 안 나고 그러면 뭐 키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키워야 되고, 빨리 키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적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내실 있게 차곡차곡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티핑 포인트 터지는 시점이 와요. 그때까지 그냥 계속 인내해야 돼요. 마라톤이에요. 이거는 뛰면서 계속 버텨야 돼요. 그거를 인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플랫폼을 얻을 수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플랫폼은 한 달이면 세팅이 끝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보통 막 한 3개월이다 6개월이다 1년이다 이러는데, 한 달만 잘하면 끝나요. 물론 엄청난 거대한 플랫폼을 손에 넣을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한 달이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수익성을 원하든 간에 괜찮은 플랫폼을 얻을 수 있어요. 제대로만 한다면, 원리만 알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 한 달을 못 할까요? 할 수 있어요. 네, 꾸준히만 한다면. 세 번째는 관심 고객을 구매 전환으로 바꿔야 돼요. 결국은 플랫폼 키우는 게 판매하고 수익을 위한 거라고 봤을 때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포지셔닝을 잘해야 되거든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가진 혜택에 대해서 이거는 이따 말씀드릴 거고, 조슈아 벨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조슈아 벨. 이걸 보시면 와닿으실 거예요. 비와 바람에도 자유롭게.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이고 몸값이 굉장히 높아요. 수십억을 버는 연주가예요.
다 볼 건 아니지만 잠깐만 볼게요. 이분이에요. 관객들을 보세요. 되게 많아요, 관객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수백만 원, 막 억 단위까지도 가는 정도로 지불을 많이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관객들이 좀 많이 보이시죠? 여기 뒤에 여기. 자, 그러면 저 조슈아 멜이 동일한 그 무기를 갖고 지하철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되게 한때 유명했어요, 이게. 이 사람이 조슈아 벨이에요. 이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어쩌다 한 명씩 볼 수는 있는데. 그럼 뭐 무시당하고 있죠 이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중성을 띨까요? 아까는 되게 이 사람 공연 보려고 엄청난 관객들이 있었는데 똑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는데 포지션이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나고 여기서부터가 돈의 수익성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분야에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바로 실전을 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진 혜택에 대해서 교육과 상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경쟁자들은 다 물건 팔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게 아니라 고객에게 다가가시면 돼요. 교육이나 상담이나 그 물건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런 것들. 그게 바로 구매 전환이죠. 관심 고객을 구매 전환할 수 있다. 나중에 강의안 보시면 이거 또 보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뭐 비슷한 실험 많이 했었는데 어딜 가나 결과는 똑같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포지셔닝의 힘이 굉장히 강하고 자신을 허접하게 한계를 규정 지어버리면 수익성도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고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뭐 직장 상사가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정해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한계를 설정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포지셔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돈을 벌고 못 벌고는 자기가 어떻게 포지셔닝을 했느냐 그 차이에 많이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거기까지 됐으면 이제 4, 5단계로 넘어가요. 4, 5단계. 4, 5단계로 갔을 때는 마지막 단계인데 자신을 더욱 신뢰하고 더 많이 구매하게 하는 것이 목표예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구매 고객을 팬으로 만드는 거예요. 팬. 열성적인 팬으로 전환시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또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좋은 경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기가 한 100 정도 원했는데 한 120 정도 받는다든지 뭔가 우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효과들.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죠. 유튜브 저희가 또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스터디 할 때도 컨텐츠로 달러를 많이 버신 분들은 영상 보면 우아하는 요소가 되게 많이 있어요. 필립 코틀러의 마켓 4.0에서도 마지막 장 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아하는 요소를 많이 만들어. 와우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이 하는 걸 계산해 보세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자기가 마케팅을 하셨을 때 고객들한테 우아할 수 있는 경험을 준 게 하나라도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거기서부터가 또
차이가 나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의 생애 가치, 예, 이걸 또 높일 수 있게 만드셔야 되겠죠. 마지막은 결국 팬을 만들었으면 그 팬들이 자발적으로 추천을 유도하도록 설계를 해주시면 돼요. 추천을. 그러면 기업이 굉장히 수익이 올라가고 탄탄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간신 고객을 이거 아니고, 자, 그러면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좋은 경험을 주는 건 맞아요. 좋은 경험을 주면 당연히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구매 고객은 열렬한 충성 고객이에요. 충성적인 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면 기술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메일침프라든지 뭐 구글 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뭐 다 알고는 있어야지 이때는 이걸 쓰고 적재적소의 그 기술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실습은 이거예요. 자신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까지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지 적어보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제가 실습을 한 거는 되도록이면 다 실습을 진짜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이 일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치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되도록이면 둘 다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기 자신부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먼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이해해야지 구별해서 줄 수가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고객이 나는 이걸 원했는데 근데 필요한 건 이거다. 그럼 둘 다를 만족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이거를 함께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고객 생애 가치 높이기예요. 고객 생애 가치. 고객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거예요. 더 와닿게 설명드리면 자신의 비즈니스가 기존 구매 고객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기존 구매 고객들이 자기 비즈니스 모델에 계속 참여를 하는 거예요. 리텐션 마케팅도 여기 해당하는데 마케팅 퍼널이 있어요. 마케팅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마케팅 브랜드 인지부터 마지막 깔때기 끝에는 이제 구매 전환 단계가 있는데 계속 저희가 광고비 써가지고 신규 고객만 늘리는 건 답이 아니에요. 광고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그 물고기를 계속 집어넣어요. 일단 그리고 거기서 계속 또 알을 이렇게 하고 양식장처럼 계속 부화시키고 이러면 계속 선순환이 되는데 근데 뭐 계속 이렇게 나가서 이제 낚시하고 이러기에는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광고비도 똑같아요. 광고비도 처음에는 쓸 때 돈을 벌기 위한 그런 페이스북 광고나 애드워즈 광고도 있겠지만 반대로 다른 관점을 봤을 때는 자신의 구매 고객, 자신의 팬을 위한 그런 광고도 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쪽이 더 장기적인 전략이라고 보고 그렇게 가는 게 더 나중에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광고에 대한 비용이 나중에는 거의 제로에 가까워져요. 나중에는 언젠가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들이 버티는 거고 계속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광고비 써야 돼요. 어쨌든 간에. 브랜드를 모르니까 일단 사람들한테. 무슨 뭐 강남역에서도 이렇게 막 전단지 홍보하시는 분도 있고 페이스북 광고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만든 그 메시지와 타겟 시장 고객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알려서 데려오는 비용을 써야 되는데 나중에는 모아놓고 기존 그 구매 고객들이 또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좀 설계를 해보시는데 역량을 많이 쏟으셔야 돼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된 다음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신의 상품의 가격을 인상할 수가 있어요.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겁을 먹어요. 이거 하면 가격 올리면 안 팔릴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포지셔닝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 분야의 포지셔닝이 제대로 돼 있으면 올려도 난 되겠다. 오히려 이거 저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때까지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틈새 시장에서 포지셔닝. 조시아 벨이 아까 지하철을 사례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한 100년 동안 했을 때의 수익과 공연 한 번 했을 때 수익이 과연 얼마나 차이 날까 이게. 포지셔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포지셔닝이. 예, 그게 또 부의 초월 차선의 발상이에요. 그게. 예. 그리고 훌륭한 구매 고객 경험을 제공해야 된다. 뭐 구매했는데 제품이 막 쓰레기 같아요. 이게. 그러면 안 사겠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막 욕하겠죠. 이제.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알림 메시지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것도 좋아요. 뭐
오픈 채팅방 뭐 이렇게 알림톡도 있잖아요. 요새 카카오톡에 그런 것도 있고 문자나 이메일 쪽지 이런 것도 되고 그 다음에 재구매를 하려면 당연히 그 이유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요. 재구매를 하려는 이유가 없으면 왜 우리가 또 재구매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재구매를 해야 될 명확한 이유를 제공해 주셔야 돼요. 메시지를 담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거예요. 추천을 유도한다. 추천 유도한다. 고객들이 자발적인 추천을 의도적으로 만드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다른 고객들이 그 플랫폼에 방문했을 때 그걸 보고 신뢰를 더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이런 게 막 평점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그거 보면서 하고 일부러 그 작업도 많이 하고 너무 좋다고 하니까 일부러 막 자기 제품을 디스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더 막 머리를 자른데 그런 게 결국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추천을 유도한다. 그리고 추천 체계를 자기 상품에 자기 플랫폼에 갖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입소문 마케팅의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시작해요. 바이럴 루프라는 책 있잖아요. 그 한때 마케터들의 필독서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서 바이럴 개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가 특정치 이상 올라가면 완전 이게 터지거든요. 그때 막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막 100만 도달, 200만 도달 나오잖아요. 어제도 몇 명 인증해 주셨잖아요. 스크루바님이나 빙글벤님이나 그런 것들도 결국은 누군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군가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이럴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품 자체의 그 속성을 부여할 수가 있어야 돼요. 페이스북을 따졌을 때는 콘텐츠로 만약에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초성으로 뭐 기응, 미음, 이응 들어간 사람 친구 소원할 것 이러면 막 댓글 달잖아 또 친구들이. 그런 것들도 하나에 해당하는 거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생각만 해보신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이에다 적어보고 그 다음에 추천 후기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성스럽게 작성한 후기 작성자를 뽑아서 상품을 준다든지 이런 이벤트도 기획하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실습을 아예 안 하기엔 조금 애매해서 하나만 실습을 해볼게요. 하나만. 종이에다가 종이 없으신 분은 스마트폰 나한테 카톡하기 있잖아요. 그 자기한테 카톡하기 그걸로 적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서 실습 하나만 해볼게요. 되게 많은데 다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되고 이 중에서 하나만 제대로 된 거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어떤 거냐면 가장 첫 번째 거부터 할 거예요. 타겟 시장을 선정하는 거. 이거를 종이에다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 집에 가실 때 적어도 첫 발은 때린 게 이미 절반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두 다 전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각자 생각하는 타겟 시장을 한번 종이에다가 적어주시고요. 종이가 없으신 분은 스마트폰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 시장을 선정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사업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플랫폼 키우는 걸로 하는 게 더 와닿으실 거예요. 내가 플랫폼을 하나 컨셉을 정했는데 어디 타겟에 들어갈 건지. 근데 플랫폼이 컨셉이 만약에 없다면 컨셉부터 설정하는 게 더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걸 좀 정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비즈니스 혹시 컨셉부터 없으신 분은 이거부터 해야 되니까 컨셉의 중요성 영상. 비즈니스 아이디어, 아이템의 컨셉이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워크 컨셉트는 아이디어 세대와 비즈니스 모델링을 위한 워크숍을
스타트업 비즈니스 아이디어 중 하나인 그 중에서도 레시피와 음식재료를 배달해주면 이것으로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에서 가장 알려진 스타트업인 블루에이서는 이 분야의 1위답게 항상 최선을 강조합니다. 재료 신선도와 레시피의 최선을 강조하죠. 실제 이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프랑스의 미슐랭 셰프가 만든 레시피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렇게 믿도록 집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셰프데이의 경우 같은 이웃 기반의 음식재료 키트 배달 서비스이지만 비교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블루에이서와는 달리 레시피 비교를 보며 요리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거죠. 또 하나이자 스타트업 헬로프레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토는 무조건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빠르게 조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마지막으로 플레이조리는 사용자의 취향을 수집해 음식에 대한 선호를 파악한 뒤 이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레시피와 음식재료를 보내줍니다. 마치 넷플릭스의 영화 추천 기능이나 왓챠를 떠올리게 하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죠. 앞선 4가지 서비스들이 같은 서비스인가요? 완전히 다른 제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두 동일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각각 다른 컨셉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고객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은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니라 제품입니다. 사람들은 NPC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팟을 구매했던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아이디어이지만 누가 하느냐, 어떤 제품을 내놓느냐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아이템을 결정했다면 이제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할까를 생각하는 스타트업이라면 그 전에 먼저 최소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을 전개해봐야 할 것입니다.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코어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구체화해야 합니다. 정확히 제품을 인지하고 경쟁 제품과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는지 프로덕트 컨셉볼에 넣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신을 카피캣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여전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쁘고 위험한 것은 카피캣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컨셉이 명확하지 않거나 컨셉이 없는 제품입니다. 여기선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플랫폼도 똑같아요. 명확하지 않은 컨셉은 수익성도 없고 키우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 타겟 시장을 정해주시고, 타겟 시장을 정하지 못하신 분은 컨셉을, 플랫폼을 어떤 컨셉으로 키울 건지 명확하게 좀 적어보고 집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으면 좀 발표도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 정도 시간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단 2분만 더 시간 드릴게요. 이제 남는 시간은 이따가 아니면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집에 가셔서 또 하시면 되고요. 2분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는 거는 나중에 또 집에 가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이제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마케팅에는 3단계가 있어요. 크게 사전 단계, 준비 단계요. 준비 단계. 그다음에 진행 단계, 그다음에 사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무도 여러분들을 몰라요. 처음에는 당연한 거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잠재 고객을 확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는 이 잠재 고객을 넣었으면 확보를 했으면 관심을 갖게 또 만드는 거야. 관심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관심을 갖도록 하고 구매까지 만드는 거 가고, 그다음에 구매를 하셨으면 그 구매한 사람이 또 구매를 할 수 있게 또 상품을 만들거나 컨텐츠를 제공하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제공해서 재구매가 일어나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친구를 추천한다든지 지인한테 추천해서 이것이 선순환되게 하는 거. 이렇게 1번부터 2번, 3번까지 계속 유기적인 순환하는 원과 같아요. 물처럼 계속 유기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마케팅 하셔야 될 큰 틀의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4, 5단계가 이제 제일 중요하죠. 추천 유도하기. 여기까지만 오면 이제 비용이 많이 감소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할 건데, 그러면 저도 제가 말한 거니까 저도 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해놨어요. 후기를 작성해 주신 분은 일단 강의안을 다 드릴 거예요. 강의는 다 제공해 드릴 거고, 잘 쓴 분은 킹메이커니 온라인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